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X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냅드래곤 X는 그 ARM 기반 애플의 자체 CPU인 M 시리즈의 대성공에 자극받은 퀄컴이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기존의 스냅드래곤 8CX라는 자체 CPU 브랜드까지 스냅드래곤 X로 바꿨을 만큼 퀄컴이 애착을 보이는 CPU입니다. 이 스냅드래곤 X의 가장 큰 특징이 퀄컴의 자체 CPU 코어인 오라이온이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이 퀄컴이 지난 2021년에 하나로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 실력파 스타트업이 바로 누비아인데요. 이 누비아를 통해서 만든 자체 CPU 코어가 바로 오라이온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첫 제품인 그 엘리트 X가 삼성의 노트북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된다는 점이 독일 IT 매체 윈퓨처에 소개됐기 때문입니다. 윈퓨처는 이 퀄컴의 자체 벤치마크 결과 스냅드래곤 X가 같은 ARM 계열 애플 CPU 그리고 이 CPU 시장의 터줏대 감격인 X86 계열의 인텔 그 AMD 칩보다 더 빨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ARM 기반 CPU로서 CPU 시장의 최강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짚었습니다. 사실 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입장에서 퀄컴은 꼭 잡아야 할 기업입니다. 이 TSMC에 대한 로열티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크지 않은 업체가 바로 퀄컴인데요. 칩의 포트폴리오도 AP를 비롯해서 CPU, VR 기기에 들어가는 칩 등으로 다양하기에 그야말로 메이저 팹리스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저전력에 집중된 AP 위주로 칩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퀄컴은 스냅드래곤 AP의 갤럭시 탑재를 매개로 반드시 유치해야 할 그 팹리스로 분류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파운드리 초심자 인텔도 그 ARM 기반 AP와 CPU를 모두 만드는 미국 업체가 퀄컴인 만큼 X86 AP를 넘어서 ARM 기반 칩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최적화된 팹리스가 퀄컴입니다. 그래서 인텔도 퀄컴은 반드시 잡아야만 한 그 메이저 팹리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퀄컴은 그간 애플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었는데요. 퀄컴 입장에서는 모바일 AP에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최고라고 하지만 그 애플의 A 시리즈에 뒤져 있는 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더 아픈 것은 CPU 쪽인데요. 퀄컴은 ARM 기반 CPU인 스냅드래곤 제품을 먼저 내놓았지만 애플의 M 시리즈에 완전히 밀린 것이죠. 그래서 절치부심 끝에 내놓은 게 바로 스냅드래곤 X입니다. CPU 시장을 큰 틀에서 개괄하면 X86의 고전 ARM 기반 칩의 선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ARM 기반 칩의 선전은 그 X86을 지배해왔던 인텔이 최고 미세 공정 개발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이참에 내가 직접 칩을 설계하겠다고 애플이 X86 칩 사용 대열에서 이탈했던 당시부터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놓은 게 애플의 자체 실리콘인 M 시리즈고 M 시리즈 칩의 성공은 이 퀄컴의 분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퀄컴의 분발 그 결과 그간 비장의 칼을 갈아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독자 CPU인 오라이온을 탑재한 스냅드래곤 X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스냅드래곤 X 이전이었던 스냅드래곤 8CX 같은 경우는 CPU라고는 하지만 ARM 계열의 크라이오 모바일 CPU와 자체 모바일 GPU인 아드레노를 사용해서 만든 CPU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냅드래곤 시리즈의 가장 고난도, 가장 최첨단 IP인 그 스냅드래곤 8 계열 AP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냅드래곤 X는 누비아의 힘을 빌어서 퀄컴의 독자 CPU IP인 오라이온이 들어갔죠. 그 ARM 입장에서는 이 엘리트 X 칩이 자신의 계열 CPU이긴 하지만 독자 CPU IP를 퀄컴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퀄컴도 독자 CPU IP를 내놓게 되면서 자신의 IP 활용도가 적어지기에 ARM 입장에서는 좀 돈이 안 되는 고객이 퀄컴인 것이죠. ARM은 결국 자신의 IP를 갖고 지지고 볶아서 자신만의 독자 IP를 만드는 흐름 자체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업체, 삼성 업체가 훨씬 더 돈이 되는 게 ARM이죠. 그만큼 퀄컴의 설계 실력이 뛰어나고 앞으로 여러 기기에 이런 자체적인 독자 IP를 적용한 기기를 퀄컴이 내놓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런 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X 칩도
TSMC 4나노 노드인 M4P 노드에서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의 노트북에 탑재된 것이죠. 삼성의 강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설계도 하고 그 설계된 칩을 만들 파운드리도 하고 이 칩이 탑재될 세트도 만드는 게 삼성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내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삼성 노트북의 스냅드래곤 X 적용을 보고 스냅드래곤 AP를 전량 TSMC에 맡기고 그 칩을 또 삼성의 갤럭시 폰에 전량 탑재했던 갤럭시 S23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빨리 파운드리 역량을 끌어올려야 자신의 세트에 칩 탑재를 지렛대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퀄컴은 기본적으로 듀얼 파운드리를 지향하는 팹리스고 자체 칩 설계 물량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의 프로세서가 뜨게 되면 인텔 CPU를 탑재한 업체들이 퀄컴 칩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 삼성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파운드리 물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퀄컴 칩을 수주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퀄컴과의 AP 경쟁 차원에서 보면 크라이오 CPU를 써왔던 스냅드래곤 AP가 오라이온 CPU IP로 바뀌게 됩니다. 올가을에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부터 그렇게 적용될 것입니다. 엑시노스와의 경쟁도 불을 뿜게 될 것입니다. 갤럭시 폰에 같이 탑재되니까 그런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과의 AP 경쟁에서 붙을만 해야 하고 파운드리도 TSMC와의 수율 격차를 크게 줄여서 차이가 별로 없어야 이 극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퀄컴은 TSMC 내에서 점점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로서 TSMC 내 고객 중에서 급격히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인텔도 3나노부터 외부 파운드리 TSMC를 대거 활용합니다. 삼성으로서는 퀄컴이 AP에서 CPU, 자율주행, VR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파운드리에서 TSMC를 잡는 기회를 만들려면 퀄컴 칩을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오늘은 스냅드래곤 X의 삼성 노트북 탑재를 계기로 퀄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